안녕하십니까. 건강한 100세를 꿈꾸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저녁만 되면 겪는 고충, 바로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는 하체 부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헐거웠던 신발이 저녁만 되면 발가락이 꽉 낄 정도로 작아지거나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새겨진 깊은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아 당황했던 적 말이죠. 단순히 오늘 좀 많이 걸었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가볍게 넘기셨나요? 하체 부종은 단순한 피로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인 신장, 그리고 온몸을 잇는 고속도로인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고 나면 없어지는 괜찮은 붓기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위험한 붓기 구별법. 둘째,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스스로 찾는 법. 마지막으로 약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하는 붓기 빼는 특급 비결.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건강,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체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자꾸 빵빵하게 차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해도 시장통을 돌아다녀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해도 까딱없던 다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붓는 이유, 우리 몸이 노화와 함께 변하기 때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종아리 근육의 감소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죠. 이 아래로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근육 자체가 약해지니 아래에 고인 피를 위로 밀어 올릴 힘이 부족해지는 거죠. 결국 갈 곳 없는 피와 수분이 발목 주변에 고이면서 퉁퉁 붓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탄력 저하입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탄탄했던 혈관벽이 나이가 들면 흐물흐물해지고 늘어납니다. 혈액이 위로 쭉쭉 올라가야 하는데 혈관이 힘이 없으니 자꾸 아래로 정체되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늘어나 물이 시원하게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림프 순환의 정체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림프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림프는 우리 몸의 쓰레기 하수도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체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쓰레기가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니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펌프 근육은 약해지고 호스 혈관은 늘어나고 하수도 림프는 막히니 자연스럽게 하체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떤 습관이 내 다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진짜 위험한 붓기는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 붓기를 더 악화시키는 위험한 습관,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첫 번째, 움직임 없는 고정된 자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집에서 온종일 앉아 TV를 보시거나 장거리 운전 혹은 서서 일하시나요?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만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일을 안 합니다. 피가 아래로 쏠린 채 꼼짝도 못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쉬고 있는데 왜 붓지? 하셨다면 바로 그 가만히 있는 자세가 피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 식단의 고질병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하면 뭡니까? 뜨끈한 국물, 짭조름한 찌개, 그리고 밥도둑 김치죠. 그런데 이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몸 안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아주 강해요. 짠 걸 드시면 몸이 그 소금기를 희석하려고 물을 안 내보내고 꽉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찌개에 밥 한 그릇 뚝딱 하시면
다음 날 아침 다리가 빵빵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근육의 파업, 운동 부족입니다. 앞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걷지 않으면 이 심장은 파업을 선언합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관을 짜줘야 하는데 운동량이 줄어드니 수분이 정체되는 겁니다. 예전만큼 안 움직여서 그래 라는 말이 정답인 셈이죠. 네 번째는 고장난 혈관, 하지정맥류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붓는 게 아니라 혈관 속에서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판막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다리가 유독 무겁고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치거나 겉으로 실핏줄이 보인다면 이건 습관의 문제를 넘어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먹는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혈압약의 특정 성분,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이나 일부 당뇨약 혹은 무릎 아파서 드시는 소염 진통제가 부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혹시 약을 바꾸고 나서 부쩍 붓기 시작했다면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붓는 건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이건 집에서 마사지하고 족욕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지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통증이 느껴지나요? 양쪽이 똑같이 붓는 게 아니라 유독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만 퉁퉁 붓고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진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다리 깊숙한 곳에 정맥에 피떡, 즉 혈전이 생겨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서 폐로 올라가면 숨이 턱 막히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한쪽만 붓고 아프다? 이건 1분 1초가 급한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붓기와 함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나요?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숨이 몹시 차고 밤에 누워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의 펌프 힘이 떨어지면 피를 전신으로 돌리지 못하고 아래로 정체시킵니다. 심장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피를 다 못 돌리겠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다리 부종과 숨가쁨입니다. 세 번째, 소변색이 변하거나 거품이 많고 눈가까지 붓나요? 다리 붓기와 함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붓는다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 콩팥 질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신장이 고장나면 몸속의 수분과 염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몸에 물이 차오르니 다리부터 얼굴까지 빵빵해지는 거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신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붓기가 아닙니다.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피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를 꼭 받아보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낫겠지 하고 주무시면 병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이건 집에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한 질병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나도 큰 병인가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단 10초 만에 내 다리 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들 바지를 살짝 걷어 올려보세요. 저랑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함요부종 테스트입니다. 정강이뼈 안쪽에 살이 통통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5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자, 이제 손가락을 떼보겠습니다. 손가락을 떼자마자 살이 슥 하고 바로 차오르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누른 자리가 움푹 들어간 채로 10초가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건 체내에 수분이 과하게 쌓여 있는 함유 부종 상태입니다. 내장 기관의 이상이나 심한 부종 상태일 수 있으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발 사이즈 비교하기입니다. 저녁에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이 꽉 끼거나 신발끈 자국이 선명하게 남으시나요? 아침에 편안했던 신발이 저녁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작게 느껴진다면 하루 동안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한 피가 종이컵 한두 잔 분량만큼 발목에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신발 사이즈 비교가 어렵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종아리 둘레를 줄자로 재보세요. 차이가 2cm 이상 난다면 관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나란히 펴고 양쪽의 굵기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 종아리만 유독 굵거나 한쪽 발등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짝짝이 붓기는 혈관이 막힌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줄자가 있다면 양쪽 종아리 제일 굵은 곳을 재보세요. 1.5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함유부종 테스트 해보셨나요? 손가락 자국이 금방 사라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나요? 자국이 금방 안 올라온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질환이 원인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가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가벼운 다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비결들 하나씩 메모하며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생활 습관, 잠잘 때 다리 아래 베개 하나만 두세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무실 때 발목 아래에 낮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10에서 15cm 정도만 높게 두고 주무세요. 중력 때문에 아래에 고여있던 피와 노폐물이 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몰라보게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틈날 때마다 까치발과 발목 까딱 운동. 제가 앞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TV 보실 때 제자리에서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앉아서 발목을 몸쪽으로 쭉 당겼다 펴는 동작을 20번씩만 해보세요. 멈춰있던 종아리 펌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하루 20분에서 30분, 평지 걷기의 기적. 특별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운동화 신고 동네 평지를 20분만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지면을 누를 때마다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단,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물속에서 걷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 물은 조금씩 자주 충분히 드세요. 다리가 붓는데 물을 더 마시라고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오히려 있는 수분을 안 내보내려고 꽉 붙잡아둡니다. 깨끗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줘야 노폐물이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갑니다. 다섯 번째 생활 습관, 국물은 남기고 칼륨을 채우세요. 한국인의 붓기 주범은 소금기입니다. 국물은 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빼주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가 다리 붓기 빼는 데는 보약입니다. 여섯 번째 생활 습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리 혈관이 너무 늘어나 힘이 없다면 외부에서 적절한 압력을 주는 압박 스타킹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발목은 꽉 조여주고 위로 갈수록 느슨하게 설계된 의료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 습관, 자기 전 아래에서 위로 가벼운 마사지.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고 발가락 끝부터 무릎 뒤쪽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려주세요. 특히 무릎 뒤 오목한 부분, 위중혈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막혔던 림프관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비타민 E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생활 습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내 몸의 소중한 다리에 대해 공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1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다리 부종은 노화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 펌프가 약해지고 하수도 림프가 막혀서 생기는 현상이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한쪽만 붓거나 숨이 차거나 눌렀을 때 살이 안 올라오면 그건 병의 신호입니다. 절대 참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셋째, 작은 습관이 약보다 낫습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발밑에 베개 하나 두시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 까치발 운동 20번 하시는 것.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보행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순환이 잘 되어야 나무 전체가 푸른 법이죠. 나이 들어서 다리가 천근 만근 이하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습관 하나씩만 실천해 보시면
어느덧 가벼워진 다리로 산책하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리가 무거워 고생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드릴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가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